자, 원방정식 봅시다. 문제. 이게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원방정식의 기본이 뭐냐면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 r의 제곱이다. 이게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으로 되고 있고요. 중심이라는 게 a, b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이제 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뭐 25다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중심은 1,-3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게 중심입니다. 그리고 반지름이 이제 5가 된다. 이렇게 중심을 나타내고 반지름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문제 1번 볼게요. 교과서 페이지는 127쪽인가 봐요. 여기 중심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중심이 여기가 중심이 되거든요. 중심은 -4,2가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심의 도를 반대로 쓰시면 된다 이거예요. 4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반지름인데, 반지름은 중심에서 원 끝까지 길이, 요거 길이 얘기합니다. 길이가 몇이에요? 2죠. 왜냐하면 여기가 2이기 때문에 반지름도 2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4 이렇게 되겠죠. 즉 정답은 뭐가 되냐? x 플러스 4의 제곱 y-2의 제곱이 뭐다? 4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1번에 이제 2번이 있죠. 1번에 2번은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원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1하고 2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1,2라는 게 뭐예요? 지난다 이거예요. 1,2라는 직선을 지나더라. 아니, 직선이래. 점을 지나더라. 뭐가? 이 원이. 원방정식의 중심이 지금 원점이죠. 원점. 그렇기 때문에 x-0의 제곱 플러스 y-0의 제곱이 r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진 않죠. 그죠?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뭐다? r의 제곱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1,2라는 이 점은 뭘 의미하냐? 이 점은 xy예요. 이게 x랑 이게 y다 이거예요. xy. 그럼 이거 대입하면은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은 뭐예요? 이게 1 플러스 4니까 5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r의 제곱이 뭐다? 5다 이겁니다. 즉 정답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다? 5다. 그러니까 원 위에 있는 아무 점은 여기 x, y에다가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 1번 마무리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 예제 1번입니다. 예제 1번. 예제 1번 보시면은 2,5랑 이게 예제 1번입니다. 2,5랑 이게 A고요. B가 이게 -4,-1이에요. 양 끝으로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 여기가 2,5면 여기가 -4,-1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네들 딱 중간에 뭐가 있겠어요? 원의 중심이 있겠죠. 중간 어떻게 더하냐면, 어떻게 구하냐면 얘네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얘네 둘이 더하면 -2죠. 그거 반으로 나누면 뭐예요? -1. 얘네 둘이 더하면 뭐예요? 4죠. 반으로 나누면 뭐예요?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2가 중심이 돼요. 즉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이 r의 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죠. 원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어디에 x랑 y에다가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 그러면 2랑 5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여기다 2, 여기다 5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2 플러스 1, 3의 제곱 9. 5 마이너스 2, 3의 제곱 9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예요? 18이죠. 그러니까 대입해서 나온 결과가 반지름의 제곱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정답은 뭐예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18이다. 이렇게
찾아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봅시다. 문제 2번.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이거 넘기시면 돼요. 알겠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4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네들을 뭐 하고 있다? 샥. 예. 얘네들을 뭐 하고 있다? 양끝 지름으로 두고 있더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4. 그러면 여기 또 중간 또 찾아야 돼요. 중간 어떻게 찾아요? 두 개 더해서 반으로 나누라고 했죠.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4, 반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 두 개 더해서 반으로 나누니까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부호 반대로 쓰시면 돼요. x 플러스 2의 제곱 0은 어차피 쓸 필요 없으니까 y의 제곱이 반지름의 제곱이다. 그러면 뭐 아무나 하나 대입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의 제곱 4의 제곱 16해서 뭐 돼요? 17 되겠죠? 결과적으로 r제곱은 17이다. 그래서 정답이 어떻게 되냐?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7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중심 쓰라고 했는데 중심 뭐예요? 마이너스 2,0이 중심이 되고 반지름은 루트 17이 됩니다. 아시겠죠? 반지름은 루트 17. 자, 그 밑에 거 5, 마이너스 1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3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 두 개 더해서 반으로 나누니까 4. 두 개 더해서 반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4, 마이너스 2가 뭐가 돼요? 중심이 되죠. 그래서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이 반지름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대입하시면 되죠. 5 요거 뭐예요? 1이죠. 요거 뭐예요? 1이죠. 제곱하시면은 둘 다 1이니까 2 되는 거예요. 이거 대입해서 나온 게 요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되냐?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2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은 뭡니까? 4, 마이너스 2가 중심이 되고요. 반지름은 루트 2가 되고 맨 마지막에 원방정식 요거 쓰시면 됩니다. 다음 예제 2번이에요. 예제 2번. 예제 2번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y 플러스 6은 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원방정식으로 만들려면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반이 마이너스 3이고 제곱하니까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9 없었는데 내가 만들었으니까 마이너스 9 해가지고 다시 만듭니다. 플러스 얘는 y제곱 플러스 2y 반이 1 제곱하면 플러스 1 원래 없었으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원래 있었던 6은 0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러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의 제곱하고 숫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4 즉 붙였으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4다. 그러면 중심 뭐가 된다? 중심 3,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 뭐가 된다? 2가 반지름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조금 쉽게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가르쳐 줬냐면 요거 반의 부호 반대가 중심이 됩니다. 반이 뭐냐면 마이너스 3인데 x 앞에 있는 거 반이 마이너스 3인데 부호 반대니까 3 얘는 반이 1이에요. 1인데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1 이게 뭐가 돼? 중심이 되더라 이거죠. 중심. 그리고 반지름의 제곱을 이쪽에다 씁니다. 이쪽 여기 있는 쪽에다가 반지름의 제곱 9 반지름의 제곱 1 그 다음에 6 넘기면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반지름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10 마이너스 6이니까 4 되죠. 그죠? 반지름의 제곱이 4니까 반지름은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거랑 어떻다? 같다 이겁니다. 같은 거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예제 2번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 3번 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y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반의 부호 반대, 반의 부호 반대 이렇게 써놓고 이게 중심이에요. 중심. 그 다음에 제곱한 걸 여기다 쓰자고요. 제곱하면은 뭐예요? 1이죠. 제곱하면은 16이죠. 그리고 얘가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8 되죠. 그러면 이게 뭐 되냐? 다 더하면 25 이렇게 됩니다. 그죠? 25가 반지름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반지름은 뭐가 된다? 반지름은 5가 된다.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건 어떻게 됩니까? 2x제곱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3x 플러스 4y는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x제곱 y제곱 앞이 무조건 1이 돼줘야 돼요. 1이 돼줘야 되니까 이거 싹 나눠버려요. 나눠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2y가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중심 찾아야 되니까 요거 반은 2분의 1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반이 돼요. 반이 마이너스 4분의 3이거든요. 거기에 부호 반대. 그 다음에 얘 반은 1이죠. 1의 부호 반대. 요게 중심이 됩니다. 반의 부호 반대, 반의 부호 반대. 자, 그리고 나서 제곱 여기다 써줘야 돼요. 제곱하시면 어떻게 돼요? 제곱하시면은 이게 4분의 16분의 9 되죠. 16분의 9. 얘는 제곱하면 1이죠. 1. 자, 이거 16분의 16 돼가지고 16분의 9랑 16분의 16하고 더하면 16분의 25가 됩니다. 즉, R의 제곱이 16분의 25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R은 뭐냐 하면 여기다 루트 씌운 게 R이거든요. 루트. 얘는 뭐냐 하면 4의 제곱분의 5의 제곱이라서 루트 씌우면 제곱은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반지름은 뭐가 된다? 4분의 5가 된다. 16이 4의 제곱이고 25가 5의 제곱이니까 제곱은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요. 4분의 5가 된다. 이렇게 정답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3번 문제는 이렇게. 자, 문제 4번 지울게요. 네. 중간중간 끊어서 하세요. 끊으면은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y 플러스 k가 0이 되고요. 이게 원이래요. 원은 뭐 딱히 없습니다. 중심하고 뭐만 있으면 돼요? 반지름만 있으면 원이 되거든요. 중심하고 반지름. 그러면 중심을 어떻게 찾냐? 요거 중심 찾으면 되죠. 그죠? 반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부호 반대니까 2분의 3. 반은 1인데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1. 이게 중심이 됩니다. 중심. 그러면 중심의 제곱을 여기다 쓰시면 돼요. 쓰면 어떻게 돼요? 이게 4분의 9가 되고 요거 제곱하면은 1이 되고 요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죠. 그죠? 계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4분의 9랑 4분의 4랑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죠. k. 그러면 요거 하면 4분의 13이죠. 마이너스 k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4분의 13 마이너스 k가 반지름의 제곱인데 이게 0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반지름의 제곱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4분의 13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면 되니까 이거 넘기시면 k는 뭐보다? 4분의 13보다 크면 된다. 이거 있죠, 이거. 이게 뭐냐면 원방정식의 정의입니다. 정의. 반지름의 제곱은 뭐보다? 0보다 커야 된다. 원방정식의 정의.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이렇게 정답이 나오죠. 그래서 문제 4번은 4분의 13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게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4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예제 3번. 원이 이렇게 3개의 점을 지난다라고 하면 여기 보면은 원점하고요. 원점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하고 0, 3하고 이렇게 3개의 점을 지난다라고 하면 뭐 하시면 되냐 하면 일반식. 자,
일반식 쓰시면 됩니다. 일반식에 이게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으면 0,0 여기 있고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여기 있고 0,3 여기 있고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이거 지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뭐예요? x, y죠. 그죠? 내가 원 위에 있는 건 다 대입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맨 처음에 가장 간단한 0,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0 더하기 0 더하기 0의 2 더하기 0b 더하기 c 이게 0이 됩니다. 즉 0은 다 없다 치고요. 0은 다 없다 치고 c가 뭐가 돼요? 0이 되죠. c가 0 이렇게. 자 그럼 두 번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이게 0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0,3 대입하시면 0,3 대입하시면 0 3 대입하니까 9 0이죠. 0 그래서 0 곱하기 a니까 0 3 대입하면 3b 이렇게 돼서 요게 또 0이 됩니다. 즉 요거 계산하면 3b 플러스 9가 이게 0이 되죠. 그죠? 얘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5가 요렇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일단 요거부터 계산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는 a, b가 있어서 계산하기가 복잡합니다. 얘는 b 하나만 있으니까 얘가 더 쉽거든요. 자 요걸 넘기면 어떻게 돼요? 3b가 뭐가 돼? 마이너스 9가 됐죠. 그럼 b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됐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을 넣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3이 요게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넘기면 3을 넘기면 마이너스 3이 돼서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8 되고요. a는 뭐가 된다? 4가 된다. 그래서 a는 4, b는 마이너스 3, c는 0 이렇게 세 개가 뭐가 된다? 정답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뭐 하래요? 뭐 하랍니까? 방정식을 구하라 이거죠. 방정식을 구하라는 이거 여기다 갖다 넣으란 얘기예요. 갖다 넣으면 a에다가 뭐 4를 넣고 b에다가 뭐 마이너스 3을 넣고 c는 어차피 없으니까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최종 정답은 요게 정답이 됩니다. 이게 뭐였냐면 예제 3번이었습니다. 예제 3번. 자, 문제 5번. 문제 5번도 똑같네요. 원점을 지나는 원이 1,1하고 3,-1을 지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점 0,0하고 그 다음에 뭐 1,1하고 그 다음에 뭐 3,-1하고 이렇게 세 개를 지나더라 이겁니다. 뭐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게. 그럼 이거 x, y에다가 다 대입할 수 있죠. 자 일단 0,0부터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0, 0, 0, 0 c가 뭐? 0이 돼요. 그래서 c는 뭐다? 없다. c는 없다. 그냥 여기가 0이다. 이렇게. 그럼 1,1 대입하면 1, 1, 1,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1 플러스 1 곱하기 a 1 곱하기 b는 0이니까 a 플러스 b가 a 플러스 b가 뭐가 된다? 플러스 2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 된다. 이렇게 3하고 마이너스 1 여기다 대입하면 3의 제곱 9 마이너스 1의 제곱 1 플러스 3a b에다가 마이너스 1 되니까 마이너스 b 이게 0.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10이니까 3a 마이너스 b가 요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문자가 두 개 있는 식 하나랑 문자가 두 개 있는 식 하나 나왔으면 연립방정식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해서 문자 하나를 없앨 겁니다. 무슨 문자를 없앨 거냐면 더하기를 할 거예요. 더하기를 하면은 얘는 플러스 b고 얘는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두 개 더하면 없어지거든요. 더하면 어떻게 돼요? 4a가 더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a에다가 몇을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된다? 4에다가 몇을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된다? a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결과를 여기다가 아무 식에다가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 간단한 거에다가 넣는 거예요.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가 된다. 요 식 있죠?
요 식에다 넣는 겁니다. 마이너스 3을.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b는 뭐가 돼요? b는 1이 되겠죠. 고로 정답 어떻게 되냐? x제곱 플러스 y제곱 a가 마이너스 3x b가 1이었죠. 1. y는 0. 이게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 5번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시작이에요. 뭐냐 하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이렇게 있는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의 기본적 정의만 얘기하자면 성질이죠. 성질. 원과 직선 사이의 성질 얘기하면 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안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를 기억해 놓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여기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럼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은 0인데 얘랑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위치 관계를 얘기해라. 얘랑 얘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냐? 이거냐, 이거냐, 이거냐 이거죠. 세 가지. 그러면 가장 편한 거는 원이 이렇게 있으면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반지름이 이게 반지름이야, 반지름. 그리고 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거예요, 이거. 파란색이 길어요, 직선과의 거리. 파란색이 길어요, 빨간색이 길어요. 파란색이 길죠, 그죠? 반지름이 어떻게? 거리보다 크다 이거면 두 점에서 만납니다. 두 점. 그러면 반지름하고 거리가 똑같아. 원이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원이. 직선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반지름이 이거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똑같잖아. 그죠? 그러면 반지름하고 이게 뭐죠? 반지름하고 거리랑 똑같으면은 한 점에서 만난다. 다른 말로 접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둘 다 뭡니까? 지난다입니다. 지난다 이거예요. 두 점에서 지난다, 한 점에서 지난다. 이번엔 뭐냐면 직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반지름이 요만큼인데 중심, 점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리가 이렇게 길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거리가 더 길어지면 반지름보다 더 길어지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과연 요건지 찾아내면 돼요. 뭘로 찾아내요? 거리로 찾아냅니다. 이 거리라는 것은 거리라는 것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거든요. 점이 뭐냐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찾냐 하면 자, 이겁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a제곱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여기서 절대값이라는 건 뭐냐면 무조건 부호를 뭘로? 플러스로 맞춰주겠다 이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거리는 마이너스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거리 없죠. 그죠? 마이너스 길이가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길이가 있는 거는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다? 플러스다. 그래서 절대값이 있다 이겁니다. 자, 이론상으로는 이렇고요.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얘 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부터 찾아야 되냐면 중심 찾아야 돼요. 반의 부호 반대니까 반이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5죠. 2분의 1로 곱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마이너스 2분의 5고 반의 부호 반대니까 2분의 5, 0 이게 뭐가 돼? 중심이 됩니다. 그럼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4분의 25가 되고 요거 제곱하면 어차피 0이니까 쓸 필요 없고 숫자는 넘기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4분의 25 플러스 4분의 12 돼서 반지름의 제곱이 4분의 37이 되고요. 반지름은 뭐가 되냐면 4분의 37을 루트 씌운 거거든요. 반지름은. 그러면 얘는 2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요. 제곱은 나와. 2분의 루트 37. 요게 뭐가 된다? 반지름이 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에 뭘 찾을 거예요? 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찾으려면 이게 일반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넘겨서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x 앞에 있는 게 a, y 앞에 있는 게 b, 그 다음에 숫자는 c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공식에 넣으면 되겠죠. x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절대값 ax1 by1 0이죠 0. 그 다음에 플러스 c 이거 절대값이 뭐보다? 2분의 37보다 루트 37보다 반지름보다 거리가 큰지 작은지 확인할 겁니다. 이제 큰지 작은지. 자, 요거 계산하면 뭐예요? 요거 루트 2입니다. 그죠? 루트 2.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7이죠. 그죠? 요게 2분의 37하고 비교했었을 때 어떤지 볼 겁니다. 일단은 요 숫자를 정리해야 되니까 유리화 시킬게요. 루트 2 곱하고 일단 루트 2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유리화를 시키면 2분의 7 루트 2가 되고요. 분모 문자에 2분의 1을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없어져서 분모 없어졌어요. 분모 없어지고 4분의 7 루트 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요걸 좀 지울게요. 요거. (4분의 7 루트 2랑 2분의 루트 37하고 과연 어떤 관계냐 이거죠. 이건 뭐예요? 반지름이었고 이건 뭐예요? 거리였죠.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반지름이 더 크면 두 점에서 만나고 똑같으면 한 점에서 만나고 이거는 두 점이고 이거는 한 점이고 요거는 만나지 않는다요. 둘을 비교하려면 똑같이 몇을 곱해줘야 될까요? 4를 곱해줘서 분모를 없애버려야 되겠죠. 4를. 없앴습니다. 얘도 없어졌죠. 그죠? 그래서 7루트 2 얘는 2가 남았으니까 약분하고 2가 남았으니까 2루트 37입니다. 이거 양쪽 다 어떻게 해요? 제곱해 주시면 됩니다.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49 곱하기 4, 49 곱하기 2. 그 다음에 얘 제곱하면 뭐 되죠? 37 곱하기 4. 그죠? 얘네 둘이 비교를 해야죠. 그죠? 자, 2로 둘 다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계산하면은 74가 되고 얘는 49가 되니까 누가 더 큽니까? 반지름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둘 다 똑같은 걸 적용하시면 돼요. 둘 다 똑같은 걸 적용하시면은 길이를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반지름이 커요. 반지름이 크다라고 하면은 몇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제 1번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가 정답이 되겠죠. 네. 물론 이거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면은 더 빨리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문제를 풀면은 빨리 풀리더라 이겁니다. 그죠? 자, 요렇게. 이처럼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가지고 구하면은 오래 걸렸던 식이 판별식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 볼게요. 판별식. 판별식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는 0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됩니다. 뭘 대입하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를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에 아니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제곱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 풀어내시면 돼요. 풀어내면은 잘 못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고 잘하는 친구들은 요거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계산하시면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0 되고요. 여기서 판별식을 써야 되는데 요게 a고 요게 b고 요게 c 해서 b제곱 마이너스 4 a가 2 c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계산하시면 9 16 이렇게 돼서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고요. 판별식이 0하고 똑같으면 한 점에서 만나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판별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간단했습니다. 즉 0보다 크다 해서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판별식을 쓰는 게 언제 간단하고 언제 간단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항이 작죠? 하나, 둘, 셋, 넷, 네 개밖에 없잖아요. 이때는 판별식을 쓰시면은 좀 더 편해요. 좀 더 편하고 문제가 좀 복잡하고 분수가 막 나와 있고 이런 문제들은 판별식을 쓰지 않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알겠죠? 네. 두 가지의 방법 다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기본적으로 뭐를 이제 쓰기를 바라냐면요. 판별식을 쓰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문제를 볼 수도 있죠. 둘 다 볼 줄 알아야 되죠.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이고요. 첫 번째 거는 판별식을 쓰는 게 좋아요. 판별식 쓰라고 유도한 공식이에요. 유도 공식이고. 얘 같은 경우는 판별식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좋죠. 그죠? 자,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판별식으로. 위에 거는 판별식으로 쓰고 밑에 거는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별식 쓰시면 어떻게 되죠? 이거 여기다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둘 다 넣으면은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플러스 4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y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다 넣는 겁니다. 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맞죠? 그러면 여기 없어져요. 여기 없어지고요. 요게 2x제곱, 요게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b제곱, 요게 b예요. b제곱 마이너스 4 그러니까 공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거든요. 4a는 2, c는 2 해서 요게 16 마이너스 16 해서 뭐 나오냐면 0 돼요. 판별식 d가 0이면 뭐라 그랬어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좀 간단하게 나오면 자, 한번 볼게요. 반지름이 중심이 뭐냐면 2, 마이너스 1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제곱한 거 여기다 쓰는 거죠. 제곱하시면 어떻게 돼요? 4 되고요. 제곱하면 뭐 돼요? 1 되니까 5. 반지름은 뭐? 루트 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쓸 건데요. 분모가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절대값 ax1 by1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루트 5예요. 루트 5분의 6입니다. 그리고 얘는 루트 5죠. 그죠? 얘네 둘이 비교할 거예요. 둘 다 뭐예요? 루트 5를 곱합니다. 얘는 반지름이고요. 얘는 거리입니다. 거리. 얘네 둘 다 똑같이 작용을 하시면 돼요. 이거 하면 6대고요. 이거 하면 5대죠. 누가 큽니까? 거리가 더 커요. 원하고 반지름보다 더 멀리 먼 거리를 갖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만나지 않는다. 요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1번 같은 경우 뭐 물론 이것도 판별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대입해서 풀어내기가 좀 귀찮아서 그렇죠. 그죠? 됐죠? 네. 예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 지울게요. 네. 그래서 위에 거는 한 점에서 만난다. 밑에 거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입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예요. 중심이 0,0이고요. 반지름이 루트 5입니다. 얘랑 y는 2x 플러스 k가 두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대입하는 게 더 편하겠죠. 식 자체가 간단하니까.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의 제곱이 뭐다? 5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정리하시면 x제곱 플러스 요게 4x제곱 플러스 4kx 플러스 k의 제곱 이게 5다. 넘어가면 x제곱 5x제곱이죠. x제곱하고 4x제곱하고 더하니까 플러스 4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5가 0이 되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 c 이게 어때야 되냐? 0보다 커야 됩니다.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0보다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16k의 제곱 마이너스 5, 4, 20이니까 20k의 제곱 20 곱하기 5니까 100이 어떻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계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k의 제곱 플러스 100이 뭐보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요. 요거 넘기시면 100이 4k 제곱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되고 요것도 넘길게요. 요것도 넘기면 4k 제곱 아니 4로 나누고 넘깁시다. 4로 나누면은 요거 25되죠. 넘기면 어떻게 돼요? k제곱 마이너스 25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k 플러스 5 k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5랑 이렇게 두 개 나오거든요. 0이 되는 거. 작다는 점이 하나야.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랑 5 사이에 k가 한 번 들어가는 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요게 예제 2번입니다. 예제 2번. 그래서 k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끄고요. 그 다음에 예제 문제 2번서부터 다시 다음 동영상으로